원장님,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드름이 조금씩 올라와서 네. 피부과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에 안 갔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여드름 치료, 피부과에 가야 좋은가요? 네. 이게 자가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네. 수 있죠. 그래서 자가관리로 먼저 해결이 되면 사실 뭐 굳이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는 없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압출이 있습니다. 압출. 네. 우리가 여드름 면포라고 하면 크게 개방 면포가 있고 폐쇄 면포가 있는데 네. 폐쇄 면포 같은 경우에 이걸 짜내주지 않으면 피지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2차 세균 감염이 될 거고 그러면 화농이 생겨서 결국은 피부가 녹아내려서 흉터가 남게 되죠. 그래서 미연에 그 압출을 해서 네. 피지들이 잘 배출될 수 있게끔 그런 여드름 드레싱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필링 시술을 많이 하는데 네. 필링을 하게 되면 그 모공을 막고 있는 그런 노폐물, 각질을 이제 녹여낼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살균 효과, 네.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필링을 통해서 여드름을 좀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절되지 않는 여드름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약물 도포에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는 여드름이 안 났었는데 이게 네. 성인이 되니까 여드름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네. 이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네. 때문에 생기겠죠. 그래서 보통 피지 분비량은 성인보다 많은데 모공 사이즈는 이제 아이들, 뭐 아기 모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 미스매치에 의해서 이제 피지가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네. 성인은 이제 모공은 충분히 확장이 됐고 네. 그리고 피지 분비량도 사춘기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성인이 되면서 보통 여드름이 저절로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여드름들은 대부분 보면 일시적인 어떤 그 피지 분비 증가, 그거는 주로 이제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변화, 네, 그다음 스트레스 그런 거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모공이 좀 막히는 원인으로는 여성분들 이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메이크업이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보습제 중에서 이제 면포를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클렌징 하고 나서 어떤 잔유물이 좀 남아 있다든지 또 스크럽을 너무 열심히 막 해가지고 네. 피부를 예민하게 해서 각질이 더 오히려 생기게 되면 모공이 쉽게 막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성인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클렌징 뭐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여드름 자가 관리법도 혹시 있을까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찍 잠자리에 드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 중에는 사실 유제품이나 탄수화물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네. 그걸 제한함으로써 여드름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아직 뭐 논문에서 맞다 아니다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여드름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리고 특정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제한을 했을 때 조금 좋아지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안을 하실 때는 뭐 너무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피지를 안 닦고 네. 적절하게 세안 후에 보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각질이 좀 많은 분들이라 그러면 스크럽이나 뭐 각질 제거제를 막 심하게 자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 바하 성분의 필링 젤이라든지 뭐 토너 같은 걸 쓰셔서 각질을 좀 녹여내는 정도로 각질 정도는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엄청 뽀득뽀득 씻었던 기억이 나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이게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그때는 분명히 좋아져요, 여드름이. 근데 또 이게 치료를 안 가고 병원에 안 가면 그대로 다시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병원을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지방 분해를 했을 네. 때도 식이 조절이 잘 안 되면 다시 네. 이제 요요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드름 치료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피지 분비량이 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네. 아무리 모공 관리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피지 정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리를 내가 조금 잘 못해서 보습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예민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각질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그 각질 자체가 또 모공을 막게 되니까 여드름이 다시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드름 치료 후에는 보습제를 안전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고 또 식생활 습관 교정하고 또 수면 패턴이라든지 스트레스 컨트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잘 유지가 되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드름 연고 같은 게 나온 게 있죠. 그런 네. 것들을 치료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데 경험적으로 보면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여드름 연고를 좀 처방받아서 꾸준하게 사용해 보시면 네.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드름 예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여드름 집에서도 관리하고 또 가끔 피부과에 가서 상담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